보겠습니다. 1. 수열의 극한 있잖아요. 수열의 극한. 그것이 접목이 되어서 이렇게 30번 문제에 출제되면 되게 탄탄하게 앞쪽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워낙 시간을 들여서 잘 해놨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자, y는 10분의 루트 x. 미정계수 단 하나도 없이 주어진 함수니까 그려.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정의된 이러한 무리함수. 자, 여기에 y는 탄젠트 x. 역시 미정계수 하나 없이 주어진 탄젠트 x 그려. 점근선 체크할게요. 여기서 탄젠트는 0,0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흐르는 함수.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계속 그려지면 이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떤 양상이 나올까 생각해 보면 일단 무리함수는 루트 x라 완만해지긴 하지만 x가 무한대로 가면 저 함수값 자체는 무한대로 올라가요. 오케이? 그러면 요 멀리 갔을 때 이 두 함수의 교점, 함수 두 개 주어졌으니까 뭐 교점 분석이겠죠? 문제를 좀 읽어볼까요? 그래프가 만나는, 오케이, 교점 분석이에요.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루트 함수가 무한대로 올라가 있을 테니 결국 탄젠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점근선인데 저 멀리 가면 무리함수 함수값이 저 위에 올라가 있을 테니까 교점은 거의 어디에 가까워져 있겠다? 점근선에 가까워져 있겠다. 점점 다가가는 점근선은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 선이냐면 탄젠트가 한없이 다가가. 점근선은 x가 저 y값이 요 무한대로 올라가면 이 x축과 평행한 직선을 탁 그렸을 때 만나는 두 점, 하나는 탄젠트고 하나는 점근선이라면 이 둘의 차이가 y값이 무한대로 가면 그 둘의 차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 0 플러스. 점근선은 극한값이에요. 0 플러스 간격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수함수 배울 때 지수함수가 2의 x제곱 더하기 3이다 이렇게 나오면 3이 점근선이면 y는 3을 기준으로 치역이 결정이 되는데 치역의 범위가 어디야 그러면 3보다 크다라고 말하죠. 3 바로 직후부터는 다 있는 거야. 3보다 조금 더 큰 3보다 연속된 값으로 바로 위에 있는 실수값은 함수값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점근선은 점점 다가오는데 그 선과 함수 위에 간격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절대 붙진 않지만 0 플러스라는 사실은 극한의 세상으로 들어간 실수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연속 실수보다 더 작은 0 플러스로 들어가야 그래야 3보다 큰 모든 실수값을 함수값으로 가질 수 있는 거야. 점근선은 극한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선이에요. 근데 탄젠트의 점근선 마찬가지. 한없이 위로 올라가면 x축과 평행한 직선으로 딱 잘라냈을 때 두 점이 있긴 해. 한 점은 아니야. 하지만 그 두 점 사이의 간격이 0 플러스로 들어가서 붙은 것처럼 보이는, 붙었어 그럼 아니? 안 붙었어? 아니? 이 상황으로 다가간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가면 무리함수는 결국 무한대로 올라갈 거고 그 무한대에 있는 걸 내 눈앞에 끌어다가 쳐다보면 y값이 무한대로 올라가 있을 테니 점근선과 교점이 거의 점근선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거다 이 말인 거지. 됐습니까? 자, 그 상황에서 문제가 정의해 주는 건 x좌표를 작은 수부터 순서대로 크기순으로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an이라고 하겠다. 오케이, 지정해 볼게요. 요거 a1, 요 점의 x좌표 a2, 이 점의 x좌표 a3, 이 점은 a4 이렇게 가고 있다.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식 속에서 an을 관찰할 거야.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거의 얼마를 향해 가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거의 저 극한식 속에서 an은 어떤 것과 같아져 가냐? 라고 했을 때
점점 눈으로 봐도 점근선에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잖아. 점근선을 체크해야 식이 나올 테니까 얘는 2분의 1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오케이. 그렇다면 A2는 2분의 2분의 1 그 옆에 있는 게 2분의 1파이고 A3는 그 옆에 있는 게 2분의 3파이. A4는 그 옆에 있는 게 2분의 5파이. 그 옆에 바로 오른쪽 다가가고 있는 그 점근선 n으로 표현하면 2분의 몇 n? 홀수니까 2n 빼기 뭘까요? 1일까요? 2n 빼기 1하면 2분의 3파이여야 되는데 빼기 1 말고 빼기 3. 그렇죠. 빼기 3. 그럼 어쨌든 홀수는 홀수니까 짝수에서 홀수 뺀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A4에 2사는 8 빼기 3 해야 2분의 5파이. 오케이? 네. 파이. 됐나요? n이 한없이 가면 바로 뒤에 두고 있는 점근선과 같아져 갈 거다. 라는 거겠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식 속에서 여기까지 체크하잖아요? 바로 뒤에 어떤 식이 보이냐면 이거 계산하래요. 그럼 이제 원 스텝은 상황 파악이지 뭐. 자, 이거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을까? 그러면 계속 말하지만 극한 값을 구해라고 하면 변수를 식 속에 넣어봐라.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야 시작될 수 있어. 빅킬러는 막 안 넣어봐도 눈에 바로 보이지만 킬러 문항에선 넣어봐라. 기억하죠? 자, n이 무한대로 가요. 그럼 an의 세제곱은 거의 무한대로 가는 상태의 an은 얘라고 봤을 때 지금 졸면 어떡하지? 지금 졸면 안 돼. 이 문제를 지금 이 해설처럼 완벽하게 배울 기회가 없어. 여기서만 가능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제대로 배우고 나면 이와 유사 문항이 굉장히 쉬운 거구나 또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 쉽게 풀라고 극한에서 엄청 깔아놨기 때문에 억울해서 나는 조는 걸 볼 수가 없어. 자, 졸지 마세요. 눈 뜨고 힘내봐. n이 무한대로 가면 an은 거의 얘랑 같아져 가겠지. 그러면 n에 대한 몇 차식이지? 1차식이야. 근데 그걸 몇 제곱 했지? 세제곱 했어. 그럼 n에 대한 세제곱이죠.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부분은 어디로 가지? 무한대로 가지. 됐지? 자, 지금 여기는 두 개의 식의 곱이 보이잖아.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무한대로 가요. 자, 나머지 하나가 어디로 가는지 판단해야 돼. 그래야 이게 부정형이면 식을 변형. 이게 시작이잖아, 사실. 근데 보통 부정형으로 줄 때는 분수식으로 주지. 무한대분의 무한대 또는 0분의 0 이렇게. 근데 얘는 지금 뭐야? 곱해져 있어. 근데 우리가 수열의 극한할 때 곱한 식의 부정형도 배웠는데 제가 쭉 부정형하고 요 마지막에 이쯤에서 무한대로 가는 것과 0으로 가는 부정형 설명하면서 가우스 기호까지 예시를 들어서 떠들었던 부정형 기억하죠? 뒤에 있는 이게 키인데 얘가 어디로 가나 봐야지. 그래야 뒤에 있는 탄젠트가 어디로 가는지 알겠지? 근데 찍어봐 한번. 모르겠으면 찍는 거야. 문제가 성립이 돼야 되니까. 곱해져 있는데 하나가 무한대로 가. 그럼 하나가 어디로 가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0으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탄젠트가 0이 되게 하는 각으로 가겠지? 그러면 얘가 an이면 얘가 n 플러스 1인데 an 플러스 1인데 이게 무한대로 가잖아? 점점 an도 an 플러스 1도 어디로 가까워진다? 턱 턱에서 빼야 돼. 그래야 잠이 깰 수 있어. 자, 어디로 가까워진다? 둘 다? 점근선으로 가까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둘의 차이는 얼마를 향해 간다? 파이를. 그렇죠. 점근선과 점근선의 차이, 파이를 향해 가는 거야. 그러면 탄젠트가 얼마를 향해 가? 0을 향해 가겠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형이다? 얘가 0으로 가는 부정형에 걸린 거야. 하나는 무한대로 가고 하나는 0으로 간다?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어. 어느 쪽이 더 세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그랬어. 기억해요? 오케이.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뭘 바꿔야 되냐면 부정형을 해결해야 돼. 그럼 식변환을 해야 돼. 식을 변화시키는 소재가 여러 개가 있었어. 그중에 우리는 흔히 봤던 게 유리화야.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이용해서 식을 변화시키고
n에 대한 몇 차식이 서로 왔는지 확인해서 극한값을 계산할 거냐라고 한다면 하나는 다항함수고 하나는 삼각함수야. 그러면 다항함수로 몰든 삼각함수로 몰든 몰면 참 편한데 근데 딱 뭘 알아? 라고 준 게 이 교점이 누구와 누구의 교점이다? 이 함수와 탄젠트가 같아지는 x다. 누구를 소거할 수 있다? 탄젠트를 소거할 수 있다. 이해돼요? 즉 이들이 같아지게 하는 x가 뭐인 거야? 지금 이 문제에서 an인 거야. 그래서 루트의 an은 10 탄젠트 an 탄젠트 an 뭐 식을 바꿀 필요가 없겠네. 나는 이 다항함수 쪽이 편해요. 그러니까 x의 n차가 나오는 게 편해. an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x 자리에 an을 집어넣으면 탄젠트 an 대신에 그냥 10분의 루트 an 쓰면 돼. 됐나요? 오케이. 됐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하게 식 변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탄젠트 an 대신 10분의 루트 an. 교점의 x좌표를 an이라 했으니까 탄젠트 an 대신 10분의 루트 an을 넣으려고 식을 보니까 탄젠트 an이 없어. 각이 합차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난 탄젠트 an으로 끌어내야 되거든.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35도, 30도, 45도 각각의 삼각비는 아는데 이게 합차로 붙어 있으면 이것을 각각으로 뜯어내게 하는 게 뭐다? 덧셈 정리다. 나는 탄젠트 an을 10분의 루트 an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탄젠트 a의 n 플러스 1을 10분의 루트의 a의 n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럼 여기서 끌어내야지. 내가 갖고 있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써야 되는 게 뭐? 덧셈 정리. 그렇죠. 문제를 풀어내는데 개연성이 명확해야 돼요. 이걸 왜 다 틀렸냐면 뭘 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몰라서거든. 그럼 어디서부터 가냐? 부정형부터. 오케이? 일단 점근선 알아봐야 되고 부정형인 거 알아봤고 식변화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맨날 뭐라 그랬어? 유리화를 기억하면 안 돼. 부정형을 만났을 때 식변화의 하나의 소재로서 유리화를 한 거지 유리화는 결과적인 거야. 라고 했었잖아요. 얘는 식변화를 위해서 뭘 한다? 덧셈 정리를 쓴다. 그렇지. 그러니까 유리화를 기억하면 안 된다는 거야. 고난도로 가면 유리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식을 an에 대한 식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나는 덧셈 정리로 이 식을 먼저 정리한다. 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이제 계산만 남은 거예요. 상황 파악 끝났어. 됐습니까? 자, 계산해 볼게요. 파이 제곱분의 1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2와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요. 다시는. 이런 28630은 늘 새로워야 된다라는 강박으로 문제를 제작해 주는 거야. 평가원에서. 이걸 기억한 사람이 풀면 안 되니까. 새로운 소재를 넣는단 말이죠. 근데 이와 똑같은 문제는 못 만나겠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내가 지금 말하는 이 개연성이에요. 식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도 문제를 읽으면서 순서대로 내가 판단해야 되는 것들, 해야 되는 행위들. 그걸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an 세제곱 일단 잠시 식 집어넣으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an 세제곱 그대로 갖고 갈게요. 이 an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최고창의 개수가 무한대로 가면 요게 되니까 최고창의 개수가 1인 n에 대한 1차식이야 정도의 느낌으로 an을 일단 갖고 가. 덧셈 정리부터 해볼게요. 탄젠트의 제곱이니까 제곱해주고 분모 분자의 1 플러스 탄젠트 a의 n 플러스 1 탄젠트 an 그리고 탄젠트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탄젠트 an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하나하나를 뭘로 바꿀 거예요? 둘의 교점에서 우리는 얘 대신 뭘 집어넣는다? 10분의 루트의 a의 n 플러스 1 요식 대신 10분의 루트의 an 됐죠? 자, 마찬가지 이 두 식에도 집어넣어. 그러면 분모에 이 제곱 안에 요 안에 분모에 100이 보여. 그래서 일단 분모 분자에 100을 좀 곱해서 식을 정리해보면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세제곱 그러면 100을 곱하면 100 플러스 루트 a의 n 플러스 1 루트 an 분의 100을 곱하면 10분의 루트 a n 플러스 1에 100이 들어가면 10이라는 인수가 있을 거고 10
루트의 a의 n 플러스 1 아니 이거 없고 마이너스 a의 루트의 a의 n 요렇게 돼서 제곱 불가동했어. 맞습니까? 맞는지 봐주세요. 됐어요? 오케이. 안 맞아도 오케이 했어. 자, 가는 거야. 됐죠?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 안에서 여기 10을 묶어내고 이렇게 가로 하나만. 지금 이 안에서 이 제곱은 나중에 뭐 얘랑 뭐 맞추는 거겠지. 차수를 맞춰야 되니까 이 문제가 조작해 준 거겠죠. 근데 지금 신경 쓸 게 아닌 것 같고 요 안에 걸 이제 해결해야 돼. 이제는 다시 한번 보면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분모는 무한대로 가요. 분자가 지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꺼내서 진짜 n에 대한 식으로 생각하지 뭔가 정리를 해보지 않으면 아직도 얘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0으로 가는 꼴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덧셈 정리로 1차 식변형 했는데 2차 다시 들어가. 이제는 뭐가 보여? 유리화. 이젠 유리화해서 왜냐면 얘도 n에 대한 1차 얘도 n에 대한 1차야. 최고차가 계소가 같아. 그럼 빼기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요게 0으로 간단 말이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꺼내는 이 안에서 이제는 유리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식변형의 1차는 덧셈 정리, 2차는 유리화. 괜찮아요? 자, 한 번 더 유리화. 파이 제곱분의 1 리밋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세제곱. 자, 그러면 유리화 해볼게요. 분모에 100 플러스 루트의 a의 n 플러스 1 루트의 an에 더하기 루트의 a의 n 플러스 1 더하기 루트의 an. 이게 분모. 분자는 10이 있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a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여기까지. 이것의 제곱. 됐죠? 네. 나는 뭐 내가 하지도 못하는 식을 열심히 정리할 뿐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얘가 n에 대한 몇 차? 3차죠. 그러면 뒤에가 분모가 n에 대한 몇 차여야 무한대로 가는 n의 극한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3차여야 돼. 그런데 보니까 제곱이 있잖아. 그럼 분자는 보니 분자는 얘가 어디로 가? 얼마로 가? 파이. 분자는 수렴해. 파이로. 자, 분모가 이제 제곱 안에 있는 분모가 n에 대한 몇 차여야 돼? 2분의 3차여야 돼. 그래야 제곱하면 3차가 되겠지.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루트의 a의 n 플러스 1 요거 2분의 1차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an 이거니까요. n자리 n 플러스 1 들어가도 n에 대한 몇 차? 졸지 마세요. n에 대한 1차 맞아요? 근데 루트가 붙어 있잖아. 2분의 1차 얘 몇 차? 2분의 1차 둘을 곱하면 몇 차? 1차 거기에 얘가 곱해지면 2분의 3차 최고차항만 끌어내면 되지. 오케이? 자, 이렇게 곱한 것에 얘까지 곱해지면 an은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 속에서는 2분의 2n-3파이로 사용해도 되기 때문에 n에 대한 최고차만 보면 돼. n에 대한 1차항이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일반항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지면 n의 1차 개수는 1이야. 얘까지 곱해져도 마찬가지 n의 2분의 3차가 되고 개수는 1이야. 근데 그게 얘한테 한번 곱해주고 뒤에도 한번 곱해져서 이 항이 몇 개 나와? 2개가 나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100 플러스 2의 n의 이거인데 결국 분모 분자의 누구만? 얘만 쫓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건 어차피 분모가 n의 2분의 3제곱인데 이 제곱이 분배돼서 오면 여기는 뭐 안에서 나중에 해서 수렴값을 제곱할게요. 우리는 어떤 수열이 수렴하면 그 수열의 제곱은 그 수열의 수렴값의 제곱이다. 이거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 안에 것만 볼게요. 자, 요거 n에 대한 1차식인데 세제곱인데 안에 2분의 3제곱이랑 차수가 맞춰져서 사라질 테니까 남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만 따진다. 오케이? 그래서 2가 있고 맞습니까? 얘가 와서 약분이 될 테니까 그러면 그 분자에 뭐가 남냐면 10파이가 남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요? 뭐 아주 심플하게 보면 얘가 1이 들어와서 n의 2분의 3제곱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최고차만 보자면. 오케이?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2분의 얼마다? 10파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제곱 안에 몇 파이가 남아있는 거야? 5파이가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수렴값은 5파이의 제곱인 거죠. 25파이 제곱이지. 오케이? 그래서 앞에 있는 파이 제곱분의 1 곱하기 25파이 제곱. 정답은 25.
계산은 그냥 n에 대한 1차식이 an이라고 둔갑이 된 상태로 쭉 들어있었을 뿐이야. 이렇게 풀겠다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판단을 하는 원스텝이 중요한데, 원스텝의 핵심은 점근선이야. 점근선. n이 무한대로 가면, 즉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두 점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였어. 거의 같아져 간다. 이게 이 문제에서 3도극. 삼각함수의 기하적 본질에서 출제하던 부채꼴 삼각형을 없애고 선택했다는 거지. 이해되나요? 오케이? 할만하죠? 졸면 어떡해. 진짜 슬프다 슬퍼. 압도적인 풀인데. 빨리 일어나세요. 네. 근데 목표가 혹시 100점이 아니에요? 그럼 안 해도 돼요. 그럼 이렇게까지 안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열심히 계산. 근데 우리는 개념을 엄청 꼼꼼히 했잖아. 이걸 이런 문제를 풀려고 지금 삐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풀려고 열심히 했는데 개념은 왜 배워? 개념을 위해서 배운 게 아니야. 이런 킬러를 개념으로 확 빠르게 풀려고 배웠는데 개념을 배웠는데 킬러까지 적용을 안 시키면 개념을 배울 필요가 없잖아. 그냥 계산만 하면 돼요. 계산은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정의와 정리 속에 들어있는 그 본질적 개념이 아니에요. 계산은. 그래서 내가 킬러까지 끌고 가려고 개념을 탄탄하게 까는 거잖아. 문제 풀려고 개념 배운 거야. 뭐 풀라고? 30번 풀라고. 그래서 매주 30번 하나씩 풀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오케이? 다 개념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하던 말로 풀어주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들어야 돼요. 이거 풀려고 그렇게 남들보다 우리 개념을 2배로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꼼꼼하게 꼼꼼하게 개념을 깐 이유가 뭐야? 30번 이런 식으로 풀라고. 그냥 삼각함수의 극한 하나 그냥 분수식 나오면 자 이러면 이게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눈에 보이는 쉬운 식을 설명할 때도 뭐라 그래요? 항상 극한을 넣어봐라. 분모도 영어로 하고 분자도 영어로 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식변함밖에 없다. 이 잔소리를 하나를 깔면 그게 모든 쉬운 문제에 그 잔소리가 깔릴 때 시간이 딱 2배로 걸려요. 그래서 개념 강의할 때 우리가 다른 강의보다 시간이 2배로 걸려. 근데 그 말을 왜 하는 거냐면 킬러로 가면 그 시작부터 어려워지는 게 이렇게 출제된다는 거지. 얘는 대부분 어떻게 접근했냐면 삼각함수의 극한 문제로 착각을 한 거야. 탄젠트가 나왔으니까. 아, 리밋이 있고 탄젠트가 있다. 이거 뭔가 x분의 탄젠트 x 꼴이 나오겠구나. 삼각함수 극한으로 풀어야지. 라고 착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 읽는 거지. 뭘 안 읽었어? 극한식을 보면 너 봐라. 무한대로 가고 0으로 가는데 부정형이네? 그럼 이거 식변환을 시켜야 돼. 이게 자동으로 끌려오는 워딩이 있거든. 근데 그걸 안 한 거지. 그냥 이 문제를 아트처럼 덩어리로 딱 보면 30번짜리야. 탄젠트의 극한 문제겠지. 요렇게 찍고 들어가면 못 풀어. 영원히 못 풀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왠지 풀릴 것 같거든. 근데 꼴은 심플하거든. 근데 수능 문제는 심플할수록 무서워. 조건이 조금만 주어지면 엄청 무서운 문제예요. 그 조건 하나에서 내가 파악해야 되는 의미가 굉장히 많거든. 오케이? 네, 그러니까 졸지 마세요. 나는 포기하지 않고 이반의 목표를 몇 점으로? 100점으로. 오케이? 네. 그래서 전반부를 가르칠 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게 그 시작할 때 사소한 자세 하나하나를 다 고쳐야 되니까 한마디면 될 걸 2마디, 3마디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2마디, 3마디 그 반복한 말들을 킬러에서 그대로 사용한다는 걸 나중에 꼭 회독할 때 체크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지금 풀 때 잠깐 졸았다. 그러면 반드시 내일 다시 들어야 돼. 알겠죠? 맞춰야 돼요. 이렇게 점근선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방향 3도극이 안 나온다는 전제로 점근선 관련 출제할 수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인가 변형을 해서 한 7, 8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우리 팀에서 연구실에서 7, 8문제가 아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저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굉장히 다양한 방향성으로 얘가 확장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도극 그 삼각함수의 극한의 기하적 본질 하나 안 나오는 대신 훨씬 낯설고 어려운 계산식은 더 복잡한 문제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게 이 문제가 준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관련 굉장히 많은 고난도 문제를 만들어 놨고 나는 우리가 만든 그 문제가 요거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한 2-3개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연습을 시키려면 일단 이게 돼야 그래야 이 결과 맞는 문제를 풀 테니까 내일 꼭 복습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늘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잔소리 총량 법칙이 있어서 그래요. 졸지 마십시오. 오케이? 네. 100점. 자, 출제 의도 파악은 시작부터 해야 된다. 라는 거. 자, 바로 미분법 가볼게요. 그리고 저 2배속으로 한 번만 돌리고 가겠습니다. 인강 듣고 2배속으로 돌린다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징글징글하죠? 머리에 꽂으려고. 이런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느냐 한번 볼게요. y는 10분의 루트 x, 무리함수 내 무한대로 올라가고 있는 그려. y는 탄젠트, 점근선이 곳곳에 있네. 두 개를 줬으니까 둘의 관계를 묻겠지. 둘의 관계를 물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교점일 거야.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를 작은 순으로 a1, a2, a3, a4 찍으면서 느끼라는 거야. 세네 개를 찍다 보면 점근선에 가까워지네. n이 한없이 커지면 그 점에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옆에 있는 점근선처럼 보이겠네. 근데 설마 나한테 원하는 지점이 어디지 봤더니 an이 거의 점근선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 식의 값을 구하라는 거야. 오케이? an이 거의 점근선에 붙어있다. 결국은 0 플러스 간격으로 들어가 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an을 이거로 봐도 무관하다. 마치 sin x가 0 근처로 가면 y는 x로 보고 풀어도 무관해 라는 것과 똑같은 거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점근선이라는 극한의 개념상 an은 이 1차식으로 봐도 무관하고 n이 무한대로 가는 3차식이니까 여기는 n이 무한대로 가는 3차식 분의 1이 돼줘야지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그러지 않고서는 답이 없어. 여긴 어디를 봐도 삼각함수의 극한으로 보이는 그런 조건이 단 1도 없는 거야. 정확히 문제풀이의 방향성대로 읽어내면 무한대로 가니까 너는 무한대분의 1로 가겠네? 그렇다면 한쪽으로 몰아야 된다. 오케이? n이 무한대로 가는 다항식과 n에 대한 식이 탄젠트 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느 쪽으로 몰아볼까 생각해보면 얘가 분명 n 세제곱분의 1꼴이 나올 거고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직 내가 사용하지 않은 이 an은 누구의 x좌표냐면 교점의 x좌표라 an은 양쪽 함수에 다 넣었을 때 값이 같아진다. 이므로 탄젠트를 다항식으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거. 그러면 탄젠트 an이 10분의 루트 an이다 까지 봤을 때 an이라는 각 하나에 대한 탄젠트를 끌어내야 돼. 이것도 덧셈 정리할 때. 이 말이 훨씬 나중 문제를 풀 때 유리할 거야. 각각의 각은 아는데 회전시킨 더해진 각에 대한 각을 묻는다. 삼각비를 묻는다. 각각으로 뜯어낼 때 하는 거야. 맞습니까? 그 말들이 계속 꽂혀 있어야 돼요. 각각으로 뜯어낸다. 오케이. 덧셈 정리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덧셈 정리로 넘어가는 게 매우 자연스러워요. 개연성이 명확해. 됐지? 그리고 나서 모두 내가 준비한 식으로 바꿔놓는다. 실제로 유리화를 해야 되겠다. 왜? 이 안에 들어있는 채로는 n에 대한 1차식이니까 이게 0으로 가는 부정형.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차수가 같으면 이건 식변형을 해야 돼. 그래서 결국 유리화를 한번 쓰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끌고 들어오면 얘는 n에 대한 세제곱인데 제곱 안으로 들어오면 n의 2분의 3제곱이고 그럼 분모의 n의 2분의 3제곱의 개수만 따면 된다. n의 2분의 3제곱의 개수인 분자의 개수는 10파이니까 분모는 얼마냐 봤더니 하나 둘 셋 곱한 것 하나 둘 셋 곱한 것. 그래서 n의 2분의 3제곱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그래서 2분의 10파이니까 5파이. 5파이의 제곱인 25파이가 극한값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출제 의도 점근선에 있어요. 3도극 대신 선택한 극한의 세상에서 같아지는 선. 됐죠? 오케이.